용산에 큰 영향을 주는 거 5가지 꼽았잖아요.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여가문화. 일자리는 여기서 결론 낼게요. 강남은 이깁니다. 강남역의 이상이 강남간, 용산이나 삼성역으로 뺏기지 않을까. 감히 실현되는 시그널을 보신다고 하면 용산역이 출발점이다 하면 그게 철도지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시그널은 3천만 원짜리 이태원 건물을 어떻게 3,500원 주고 살 거야. 내가 이거를 놓쳤어요. 요 위치면 100억 가져와야 되잖아요. 50억 안 돼요. 100억 가져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3, 4억 갖고 사냐고. 이 물건 놓친 것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입을 킥한다고. 제주도에 비하면 용산공은 손톱만 한 거지. 거기에 1,500만 명이 온다고 하면 매어 터지겠네요. 뭐 해야 되겠어. 붕어빵 팔아야지. 명동의 네이처퍼브에 강남역의 뉴욕제가 자리면 일반 매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언제 나와? 자녀들이 말아먹을 때 나와. 딱이야 딱. 용산공원은 여기가 속초고 여기가 해운대고 여기가 제주도.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명동의 그 수많은 관광객이 이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뺏어올 수 있다는 데 한 표를 주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동사장입니다. 좀 어색해하시네요. 추워 죽겠어요. 오늘 비 오는 날 한강변을 왜 온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난번 영상을 한번 또 여기 올라가니까 이 링크로 한번 가보시면 될 텐데. 최초 유튜브를 여기서 찍은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요 앞에 잠실 리센트 보시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뭐 좋냐 안 좋냐 호통 치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잠실 주민들이 욕 안 했어요. 아니 다들 반응 좋았고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다. 새롭게 부동산에 눈을 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도 김동산 형 여기 모셨는데 시청자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강의를 신청하겠다고. 나 강의 신청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4월, 5월 강의가 다 탔잖아요. 다른 강의 때문에. 자리가 없었고 또 본인이 또 이제 바쁘신 다음 스케줄을 조정하는 가운데 좀 기다렸는데 그거 가지고 막 왜 빨리빨리 대응 안 해주냐고. 유튜브 파급 효과가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10년 전에 그 청와대에 경호했던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10년 만에 그거 보고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잘 봤다. 네. 이렇게 돼지가 돼 있냐. 이렇게 아저씨가 돼 있냐. 근데 그래서 요즘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한강에서 준비했습니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 바라보면서 네. 한강 공원에서 이야기하는 공부의 주제는 용산. 원래 용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땅 투자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워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이제 용산하고 주택이나 상가나 이 도심 중심부의 어떤 구조를 가진 데 말고 네. 약간 이제 변두리에도 땅 쪽도 좀 알아봐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돈 되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죠.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지휘자가 돼야지 크게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돈 되는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신축이든 땅 투자든 아파트 투자든 그 기술은 추후에도 배울 수 있으니까 우선 돈 되는 물건을 찾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될 듯해요. 크게 보자. 그래서 이번에 동산이 형 강의가 지난번 영상에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 좀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강의 좀 들을 수 없냐고. 그러니까 유치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용도 변경도 아셔야 되고 재건축도 아셔야 되고 재건축 상가의 어떤 컨디션도 아셔야 되고 실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하나를 다 알아서 했겠냐고. 그냥 큰 숲을 보고 돈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용산. 네. 용산 얘기 하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모든 부동산은 이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또 나오는 거야 그거? 아니,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했어. 잘 많이 이게 많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보시니까 시작부터 다시 하시죠. 뭐. 네, 우선은 이제 부동산은 저는 좋은 밭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황금을 발라놓은 아파트라고 해도 위치가 나쁘면 그건 아닌 거고 계집이라고 해도 용산은 오르거든요. 제가 22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서 그래서 좋은 밭을 찾는 과정을 지도를 보고 확인하는 거고 국토부나 지자체에 들어가서 뭐 호재까지도 확인을 하는 거죠. 나 여기까지 내가 한번 해볼게. 김동산 장님이 항상 우리가 이제 지도를 쫙 때려봐라.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때려보면서 내가 오세훈이다. 내가 뭐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만들
힘들까라는 생각을 그쵸. 그림을 그려보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봐라 전화해서 그쵸. 그게 가능한지 좀 보고 그 안에 서울특별시에서도 또 물어보고 그쵸. 법규도 뒤져봐라. 그쵸.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게 이제 좋은 밭을 찾는 과정. 아, 여기까지 맞았네요. 네. 4번 정도 영상이 나갔는데요. 4번 보신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저처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공부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부동산을 분석해라. 그쵸. 22년 동안 부동산 투자했던 노하우다.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고. 좋은 위치를 찾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을 봐야죠. 아무리 좋은 위치더라도 비싸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세를 파악하고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나만의 물건. 내가 용산구 전체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산 규모에 맞춰서 내 성향에 맞춰서 나만의 물건을 찾고 그리고 그 물건을 하나 찾았으면 그 물건만의 집중 분석을 해야죠. 네네네. 근데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마지막 분석은 숫자로 제발 좀 답을 해라. 네네네. 그냥 좋을 것이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숫자로 객관적인 숫자로 데이터로 만들어내야지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순서대로 용산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게 용산구 지도인 네. 딱 보자마자 용산은 가운데 100만 평 공원이 생기죠. 그리고 미군 부대와 호텔이 있는 부지와 헬기장이 있는 부지는 우리 죽을 때까지 반환을 못 받는 땅인 것 같아요. 나머지 땅은 이제 반환을 받아도 이 세 지역은 지도상 보이는 곳. 특히나 이제 미국 대사관 쪽에 좀 관심 있지 않아요? 네, 많이 있죠. 저쪽에서 붕어빵 팔아야 되니까.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거고 용산공원과 관련해서의 가장 큰 서울시 100년 대계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게 뭐냐면 북한산에서 시작해서 북악산을 거쳐서 창덕궁을 거쳐서 종묘를 거쳐서 세운산가 그리고 남산, 용산공원, 형충원, 관악산까지 하나의 녹지축을 만들어요. 농축. 그 축에서 연결되는 녹지축이 남산하고 용산공원하고 연결되는 곳이 여기 국방부 자리에 있는 위치. 이 위치가 어쩌면 투자의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남쪽에 이 녹지축은 신동아파트 수혜 지역이니까 네.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일자리와 교통과 주거와 교육과 여가 문화잖아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용산이 낫냐 강남이 낫냐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제가 내린 결론은 주거하고 교육 우리 죽을 때까지 강남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자리와 교통과 여가 문화는 한 20년 지나면 용산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산을 바라볼 때 주거용 부동산 투자보다는 업무용 건물 같은 그런 부동산이 더 좋지 않을까. 용산에서는? 네, 용산에서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로도 용산에 30평대 아파트들이 서계동에 있다. 내려와서 남영동 쪽에 이안 이쪽들 보면은 거의 뭐 30평대인데도 17억, 18억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강남에 비해서 너무 싸니까 그렇죠. 용산에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뭐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수준이니까. 그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주거 문화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용산은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할 거면 저는 그냥 강남이 좋다고 봐요. 반포든 압구정이든 대치동이든. 근데 업무용으로 본다고 하면 용산이 더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이슈를 제가 제기를 많이 하죠. 명동은 평당 10억을 찍었는데 네네. 왜 강남 테헤란로하고 강남 대로는 평당 10억을 못 찍었을까? 왜 이제 규모의 크기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가장 큰 차이는 관광객이 오냐 안 오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6년도에 아파트 평당 1억 시대가 됐잖아요. 그 전까지 우리 안 믿었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땅 한 평에 10억 시대도 올 거라고. 올 거면 과연 어디가 먼저 올 것인가? 우선 온 데는 있습니다. 명동은 평당 2017년도에 10억을 찍었으니까. 강남은 강남역 앞에 뉴욕제가 자리가 제 기억으로는 6억 9천인가 6억 7천을 고점을 찍고 그 이상 거래된 게 없는 듯해요. 뭐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것만 비교했을 때도 왜 그럴까 했을 때는 둘 다 엄청난 업무지구죠. 명동도 엄청난 업무지구잖아요. 일지로 포함해서. 테헤란나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결국에 하나 차이는 국내 수요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은 명동이 평당 10억이지만 그러면 제2의 명동을 찾으라고 했을 때는 업무직으로서도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네네. 관광객도 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예요. 앞으로. 그걸 잘 봐야 된다. 저는 용산 말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업무용 부동산으로 용산을 많이 바라보는 거고 다시 이제 지도를 보고 네. 현황은 좀 이렇고 용산은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뭐 수송산이나 유엔사나 이 부지를 이제 매각을 해서 네네. 용산공원을 조성하겠죠. 아직 조성한 거 아닙니다. 용산에 지금 그 아모레퍼시피 쪽에는 어린이 정원이라고 해서 용산공원이 개방이 됐고 네네. 동쪽에는 장교 숙소라고 해갖고 임시 개방이 됐는데 이게 다 임시 개방이에요. 나중에 조만간 착폐시키고 공사를 할 거라고요. 공사했을 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은 저 켄터키 부지나 유엔사나 수송단을 매각해서 유엔사 부지는 매각을 한 상태예요. 나머지 두 부지는 아직 반환을 못 받았어. 받아서 이제 매각해서 용산공원 재원으로 쓸 거고 네. 유엔사에 이제 주상복합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거잖아요. 아마 라인은 한남급으로 지을 생각인 것 같아요. 저기도 분양가가 막 평당 1억이 넘어가니까 그게 먹혀 있을 것 같은데? 먹힐 지역인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를 평당 1억 주고 사는 바에는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청아파트가 좀 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봐, 말이 또 틀려. 주거용은 강남구 용산 이런 거는 강의 시간에 오픈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럴 땐 요런 얘기하고 저럴 땐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꼭 강의에 오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측에는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있고 네.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업무지구 음. 일자리가 있는 거고 우측로 자백호네 용산은 뒷동산이 남산이고 앞마당이 백마병 공원이고 앞개천이 한강이고 일단 이걸 봤을 때는 결국 공원, 녹지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셨네요. 그렇죠. 지도를 놓고 째려봤을 때. 용산공원이 용산 이게 중심이니까 그 위치적으로도 센터이고. 네, 그리고 일자리를 봤을 때 이렇게 국제업무지구만 보시는 듯한데 아닙니다. 용산은 이게 다 일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용산역까지 그리고 아니에요. 실질적인 일자리는요. 광화문부터 시작합니다.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서울역으로 연결돼서 용산역으로 연결시켜서 여의도까지 그렇죠. 이게 국가 상징거리예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여기를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만들고자 한 거죠. 그동안의 30년 동안은 테헤란로가 대한민국의 심장이었다고 하면 미래의 대한민국의 심장은 이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는 게 일자리는 저는 이쪽으로 옮겨갈 거라고 보여요. 예. 테헤란로보다는. 여러분들이 오피스 빌딩도 테헤란로처럼 이제는 박스형 있잖아요. 그렇게 안 짓잖아요. 진짜 어떤 아파트보다 멋지게 녹지시설도 짓고 문화시설도 짓고 공영장도 지은 게 오피스잖아요. 테헤란로 같은 박스형 오피스타운은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파묻히는 것 같아요. 오피스도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어쨌든 서울역과 용산역 중심으로 여기 막 형성이 되고. 건물이 기하학적으로 생기는 건가? 그렇죠. 광화문 때만 가셔도 새로 짓는 건물 보면 엄청 멋있어요. 기타워나 이런 것들 네. 그건 작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굴지의 작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역 앞에 이제 북부 역세권으로 개발을 하잖아요. 거기도 녹지부터 문화부터 공영장부터 그러니까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다 갖춰지는 거죠. 업무 시설은 감히 얘기하지만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1등은 테헤란로가 맞는데 변경될 거라고 보여요. 한남로 위쪽은 이태원 상권 사고 난 이후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갔을 때는 상권이 조금 정성기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5분의 2 정도 활성화됐고 근데 최근 물어보니까 절반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태원 상권은 참 대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오고 뭐 내국인도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녹리단 일대 저는 저기가 뉴욕 5번가가 되지 않을까 감히. 그리고 또 하나는 용산이 교통이 참 불편한데 철도 지하화라고 해서 철도가 하나 지어가고 있고 경부철도 신분당선이 개통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착공도 안 했지만 착공 이후에 5년 6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직 착공은 안 했어요. 착공 안 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한남루타운하고 용산공원 동쪽 쪽에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역사가 수송단 그쪽에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미군들이 땅을 반환을 안 하니까 역사를 못 만들어서 이게 조금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국토부 자료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신분당선도 개통되는 거는 확실한데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까 착공 이후에 한 5년 잡아야 되니까 용산은 여러분들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서 봐야 되는 곳이니까. 이게 이제 현재 용산을 지도를 보고 현황을 파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서부 이천동이든 동부 이천동이든 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너무 많지만 단순하게 그리면 용산은 용산공원이 100만 평 생길 거고 저희가 봤었을 때 우측에는 주거 중심지인 한남루타운이 존재하고 있고 좌측에는 업무 중심지인 국제업무구가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를 자꾸 땅에 파묻으려고 한다. 그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책을 한번 볼게요. 네. 용산은 개발 호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철도 지하화랑 용산 공원만 오늘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방대하고 국제 업무지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은 못 끝내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용산공원 언제 개발되니? 했을 때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죄송하네요. 철도부터 나오네요. 부동산에 큰 영향을 주는 거 아까 5가지 꼽았잖아요. 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여가 문화 했을 때 이제 우선은 일자리는 그냥 여기서 결론 낼게요. 강남이 이깁니다.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향후에 먼 기간이지만. 네.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와 관련된 디테일한 자료도 제가 지금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거 설명하는 데만 1시간이 넘으니까 그건 논의를 하고 우선 이제 교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개수로 팩트로 따진다고 하면 벌써 서울역 용산에는 개수가 제일 많아요. 강남역이 지금 현재 신분당선, 2호선, 9호선 너무 좋은 노선만 지나다니네요. 그렇게 지나다니는데 지금 강남역은 표현을 안 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삼성역이에요. 네네네. 강남역의 위상이 조만간 삼성역에 뺏기지 않을까 저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남에 30년 동안 누렸던 영광이 머지않아 용산이나 삼성역으로 뺏기지 않을까 감히. 왜냐면 종료 상권도 뺏겼거든요. 결국에는 600년 역사를 지녔던 종료 상권도 강남역에 뺏긴 거잖아요. 그 상권의 1등 자리를. 근데 강남역이 한 30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오피스가 지어지고 상권이 젊은 애들 클럽도 잘 안 가는 듯하고 상권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성수동이 훨씬 재밌지.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했을 때는 감히 다시 제 얘기는 51%만 믿어야 돼요. 강남역의 위상이 이제는 누구한테 넘겨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걸 따졌을 때 교통만 따져보면 벌써 삼성역이 강남역보다 더 좋은 교통을 갖게 되고 전철 개수의 팩트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서울역 용산역이 맞지. 이것뿐만으로 내가 얘기를 안 했겠죠. 앞으로의 교통은 이거예요. 정확히 해서 교통은. 완전 대심도.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는 고속, 철도든 열차가 지나다닐 거고, 중심도에는 자율주행으로 인한 이제 차가 움직일 거고, 지상에는 사람만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하늘길은 드론 택시가 움직일 거고, UAM이라고. 이게 교통이라는 거죠. 그럼 하늘길이 열려서 드론 택시가 움직일 건데, 이게 어떻게 도시 내부로 들어가요? 근데 왜 삼성역을 이렇게 헷갈리게 한 거야? 왜 드라마틱하네. 요즘 삼성동 훅 빠졌다 갑자기 용산을 훅 데리고 가는 거야, 지금? 아니, 왜냐면 강길 따라 움직인다고, 이 교통은. 삼성역은 탄천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강남역으로 이 드론 택시가 들어오기는 부담스러운 거지. 혹시나 사고를 발생했을 때는 강위에서 사고 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물줄기가 교통이라는 거예요. 대심도나 중심도나 하늘길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의 강남의 교통만 따진다고 해도 교통의 위상은 넘겨줄 때가 된 거지. 그게 삼성역으로 갈지 용산역으로 갈지는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물론 용산역으로 갈 거라고는 보지만 삼성역도 그 준하게 대신 강남역은 아닐 거란 얘기인 거죠. 일단은 강남역만 불쌍해졌네. 강남역만 불쌍해지고 다시 제 얘기는 항상 51%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용산은 미래를 조금 예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만 본다고 하면 교통의 주도권은 분명히 용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막강해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용산이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통 개발과 같이 진행했었던 이제 국가적인 사례를 봤더니 파리에 리브고슈가 있고 허드슨 야저 미국의 역세권 개발 보니까 프랑스는 30년 걸렸어요. 미국의 허드슨 야드는 한 15년 걸린 건가? 13년 정도 걸렸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앞으로의 용산이 좋아질 것을 예상은 하지만 20년 후 얘기다. 충분히 시간이 있다. 저급하게 막 용산을 막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고 충분히 공부하고 하셔도 늦지 않는다. 조금 빨라진다고 해도 뭐 최소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때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야? 항상 뭐 가격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여기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다. 항상 궁금했어. 이거 가본 거야, 파리를? 뉴욕도 가봤나? 국토부 자료예요. 국토부 자료. 그랬군요. 이 개발과 연결돼서 철도를 땅으로 파묻자. 지금 우리가 서울역이든 용산역에서 이제 지방으로 갈 때 KTX가 300km로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 놈의 기차가 광명역까지는 걸어가요. 광명역을 지나야지 300km로 달리잖아요.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철도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철도 물
물류도 진짜 심각합니다. 포화 상태야. 그러면 네네. 철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상에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민간 땅을 어떻게 매입해요? 네네. 그러니까 땅으로 파묻자야. 그게 철도 지하의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거기서 네, 발생했군요. 그래서 수색, 광명, 고속철도를 땅으로 파묻자 하면서 야 파묻을 거면 같이 파묻어 전부 다. 그러니까 파묻으면서 지상 공간을 개발하자는 게 그게 스타트였던 거고 그게 모든 도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메가 도시들은. 예산이 뭐 더 들겠죠. 이때만 해도 뭐 12조 얘기했는데 이게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철도를 지하하면 철도 상부에 가용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네. 민간한테. 예산은 뭐 이 정도보다 덜 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가는 1조 생각하지만 8천억 정도 올림픽대로가 지하하는 게 들어가고 네. 경부선 지하는 12조 정도 들어가네요. 12조 그죠?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철도 지하화 얘기는 왜 갑자기 나왔냐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2010년부터 연구가 계속 됐었어요. 더 이상 서울에 가용부지가 없으니까 철도나 도로 같은 거를 지하화시켜서 이 가용부지를 활용을 하자. 그 연구가 2010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 초에 특별법까지 제정이 됐어요. 법이 제정돼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게 수색하고 광명 쪽에 철도 지하화를 시킬 거고 청량 일대나 저 성수동에 있는 2호선도 할 건데 유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용산역을 지나가는 경부철도는 아예 진짜 땅으로 파묻고 지상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가용을 할 거고 성수동이 재밌죠. 하이라인이잖아요. 맨하튼에. 철도를 부시지 말고 고가를 이용해서 문화시설이나 녹지시설 공원을 만들어 놓고 유지한다? 네. 저기가 지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다. 거기 다 지반이 약해요. 실질적으로 저게 이제 실현되는 시그널을 보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던 광주를 가던 서울역에서 타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용산역이 출발점이다 하면 그게 철도 지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단계가 서울역과 용산역 그 철도를 지하해야 되니까 모든 노선을 출발점을 용산역으로 빼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있고 두 번째 시그널은 수색 광명철도를 굉장히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게 어쨌든 철도 지하하기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수색 광명 고속철도를 착공합니다가 이제 철도 지하의 시작점이라고 이 두 가지 시그널을 한번 인지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 왜 이렇게 철도를 파묻으려고 하냐 했을 때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남산하고 서울역의 녹지축을 하나 연결하고 서울역과 용산역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원래 노량진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들리는 소문에는 카지노 넣으려고 했었어요. 노량진 핫해요.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노량진 했었는데. 아, 그래요? 뭐 사무실은 아니고? 어. 그래서 노량진에 티나? 수산시장을 철거를 했잖아요. 그 수산 거기에 이제 카지노를 넣으려고 했었던 거라고 저는 꿈속에서 박원순 시장이 얘기해줬어요, 저한테. 예. 하여튼 그랬는데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를 지하해서 녹지축을 연결하고 노량진까지는 우리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산역에서 용산공원까지 녹지축을 연결하고 그래서 용산 링크라고 해갖고 그리고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요 녹지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나절 한나절의 트레킹 코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단순히 녹지가 아니고 이게 여가 문화예요. 여기서 영화를 찍을 거고 수많은 예술 공연이 있을 거고 이게 하나의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죠. 철도 지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연결시키는 게 좌측에 보게 되면 만초천이라고 있어요. 현재 이게 복개된 상태인 건데 조선시대 때 되게 유명한 천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복원화 시킬 건데 복원화 시켰을 때 딱 축이 철도를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철도를 지하화시키면서 그 안에 청계천 같은 개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계속 봐야 될 거고 내 말대로 테헤란로가 용산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용산의 테헤란로는 어디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강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맞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가 테헤란로라고 생각해요. 철도가 지하화되고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철도 지하화 관련된 거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면 이건 내 건 아니야. 며느리 거야. 손주 거지 뭐.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철도가 지하화되게 되면 그 가운데 청계천이 흐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 제2의 경의선 숲길이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다. 훨씬 파급 효과가 큰 곳이니까. 그래서 요게 아마 용산의 관광지로서 어떤 문화로서 업무 자리로서의 가장 큰 축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경의선 숲길은 HOT야, HOT. 네. 신화를 위한 신화는 지금 말씀하시는 선이고. 밑바닥을 깔아줬구나. 아, 그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거는 경의선 숲 사이에 똑같이 지금 철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철도 지금 양쪽에 전부 다 아파트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용산이. 그렇죠. 사실 거기가 태양로라는 접근 방식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변에 가용할 수 있는 땅들 되게 많아요. 아, 그 말고도? 안 가보셨죠? 아니, 철도를 가봤죠. 가로 줄여서 걸었어야지. 너 밖에서 봤으니까 그렇지. 꿈에서 임당 다니나 본데 꿈속에서 뭐 하늘 날아다녀? 아니 이거 뭐냐면 저 현장 가기 싫어하잖아요. 한번 가봐요. 진짜 넓은 땅 많아요. 서울역 남부 역세권, 용산역 북부 역세권에 가용할 수 있는 땅이 진짜 넓습니다. 물론 그게 다 이제 빌딩 숲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녹지가 연결되고 업무 단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가서 눈으로 봐야 돼요. 현장 언제 갈 거예요? 내년쯤? 현장 가니까 너무 좋아지는데 시청자님들 만약 강의에 오시면 현장 체험 학습이 있으니까 강의에 한번 오십시오. 철도의 개량 숫자도 늘어나고 드론 택시도 늘어나면서 교통과 관련된 대한민국이 그동안 못 봤던 획기적인 상품이 여기서 탄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직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실현되기까지는 2, 3년 걸리겠죠. 그런 얘기도 해요. 테헤란로에 지금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살게요? 우리 할아버지가 샀겠지. 내가 어떻게 사 그거를. 지금 2건이나 사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용산의 일대에 내가 뭘 사겠다는 거는 내 며느릴 거야, 솔직히 해서는. 난 할아버지가 되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임 스케줄을 보니까 이제 철도 지하 특별법 제정은 됐습니다.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국가 도시 계획에 이제 짜야 되겠죠. 짜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실제 착공은 25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가봐야 되는데 우리 그냥 30년 생각합시다. 30년. 내 나이가 46이니까 이제 몇 살이야? 80대 돼야지 되겠네요. 근데 하늘로 나는 드론 택시는 10년 안에 현실화될 것 같은데요. 멀지는 않는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좀 뭐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용산공원. 철도 지하보단 더 좋은 파급 효과니까 용산공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용산이 조선시대 때는 신용산, 일본 놈이 죄송합니다. 신용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용산은 묘지였어요. 조선시대 때 얘기했던 용산은 원효로 진짜 용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진짜 원용산이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은 과거에는 신용산이었고, 그리고 또 나와. 이 만초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국토부 자료예요, 국토부. 용산공원과 관련된 자료가 6,000페이지가 넘어요. 다 봤잖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만초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계천처럼 복원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 좌측 보면 이게 딱 철도를 따라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네. 과연 진짜 철도가 지하화돼서 그 가운데 청계천이 흐르고 주변에 수많은 문화가 생기고 카페가 생기면 거기가 뭐 명동길이지 뭐 향후에는. 그리고 보니까 13세기부터 한 번도 이 땅을 우리가 점유한 적이 없어요. 챗 GPT한테 야 13세기가 몇 년 전이야? 그러니까 700년 전이더라고. 700년 동안 한 번도 지금 미군 기지라는 용산을 우리가 점유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픈 과거지만 네네. 다음 세대들한테는 이게 또 선물이 될 수도 있죠. 네네. 이게 용산공원의 이미지를 평면적으로 가져온 건데 이거는 좀 느낌이 안 오고 실질적으로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첫 번째 국가도시공원,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해 관광객을 1,500만 명을 예측을 해요. 이게 아마 미국 센트럴 파크를 계산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지금 제주도가 1,500만 명 못 와요. 1,200인가 1,300만 명 온다고요. 제주도와 용산공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제주도가 서울시보다 훨씬 크잖아요. 네네. 제주도에 비하면 용산공원 손톱만한 거지. 거기에 1,500만 명이 온다고 하면 내가 터지겠네요. 규모를 보게 되면 서울숲의 3배보단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용산공원도 90년도부터 얘기 나왔네. 나한테 지겨워 죽겠네. 무슨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냥 2, 30년. 그리고 용산공원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첫 개방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용산공원이 대부분은 미군 땅인데 여기는 국방부 땅이에요. 그러니까 반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용산공원에서 가장 높은 지대거든요. 전망대를 만들 거예요. 남산에서 열쇠고리 같은 어떤 문화시설을 만들 거고, 그래서 여기가 용산공원의 첫 개방지. 다시 지금 개방하고 있는 어린이 정원이나 장교 숙소는 임시 개방입니다. 조만간 차폐하고 나서 첫 번째 개방한 곳은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땅을 미군한테 반환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땅을 미국한테 다 반환을 받으면 7년 안에 10년 안에 개장하겠다. 그러면 최소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년 봐야지. 그러니까 용산은 참 장기적인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영장도 있고요, 모래사변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잘 좀 만들지 지자체가. 그래서 이걸 그냥 텍스트로 표현해 보면 용산공원에는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콘서트장, 공연장 있고 영화관, 스포츠, 눈썰매, 스케이트장 있고 호수, 폭포, 계곡, 연못, 모래사장, 수산부 다 있어. 수목원, 들판, 둘레길, 벚꽃길, 유채길 다 있다고. 캠핑장부터 바베큐장까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산공원은 여기가 속초고 여기가 해운대고 여기가 제주도예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업무직으로서의 활성화나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지. 교통도 기정사실이지. 네네. 좋아지는 게. 네. 그건 팩트예요, 팩트. 땅 한 평이 용산이 평당 한 2억 정도 호가를 하는데 비싸. 못 사겠어, 솔직히. 나는 1억짜리 5천에 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산이 나랑 성향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용산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이게 평당 10억이 되겠어?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만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쵸. 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억이 될 수 있어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광객이 오냐 이거야. 여기 명동에 그 수많은 관광객이 이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나는 뺏어올 수 있다는데 한 표를 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A라고 표시된 공연장이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거를 다 때려 부셨지. 여기에 공연장이 만들 건데 여기에서 BTS 공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호수공원이 생기고 모래사장이 생기고 도심 한복판에 이런 메가시티가 현 시대에 이런 것도 어떻게 재현시키냐고요. 전 세계에 없을걸요? 미국 센트럴파크급이겠지. 전 세계의 미국 센트럴파크는 될 수는 없겠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센트럴파크가 되겠죠. 이런 힘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을 끄집어낼 거고 네. 우리는 거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곳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중요한 거는 사방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주 동선이 필요할 거니까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도면 하나가 제일 중요한 사실인 거지. 남북으로의 동선은 용산 고등학교에서 신동화로 빠지는 동선이 있을 거고 근데 저거는 주 동선이긴 하지만 많이 이용 안 하겠죠. 솔직히 딱 주 동선은 동서로 이어지는 유엔사 부지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내려서 아모레 퍼시피로 빠지는 길. 이게 주 동선이 될 거라. 저게 1000만 명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나머지가 500만 명이고 저 주 동서로 움직이는 동선에 1000만 명이 왔다 갔다 거고 거기에 공영장 있고 거기에 호수공원 있고 거기 뭐 별게 다 있는 거죠. 이거를 딱 재보니까 걸어서 딱 30분 거리예요. 딱이지. 산책하기는. 그리고 출발해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봐야 될 꼭지점은 저기 있지 않을까. 우선은 재개발이나 아파트 이슈는 오늘은 제외합니다. 네네. 강남이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산의 재개발이 나쁘다고는 얘기 못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 또 오해하셔. 1등! 대한민국 1등은 아직도 아파트로서는 압구정일 거고 반포일 거고 대치동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용산 아파트가 나쁘다 어떻게 얘기해. 좋지. 무조건 좋지. 재개발도 좋지.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노래로 하고 건물주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우선은 여기예요. 여기. 제가 봤을 때는 1등은 아모레 퍼시피 자리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주로 여기를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에요. 네네네. 여기 일대 건물이 제2의 가로수길이라고 봅니다. 뭐 길이가 조금 짧긴 해. 200m밖에 안 돼요. 이게 불만이긴 하지만 보통 길이가 600m 돼야지 좀 괜찮거든요. 네네. 10분 안에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거리. 여기하고 연결돼서 주변이 이제 용리단길이라고 해서 평면적으로 이제 확장이 됐죠. 네. 이게 이제 1등일 거고 아마 저 건물이 명동의 네이처퍼블이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강남역에 뉴욕제가 자리가 저 건물일 거예요. 앞으로 용산 공원에서는 얘가 랜드마크다.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유엔사 부지 이렇게 개발이 되잖아요. 네네네. 여기 일대가 이제 한남 뉴타운이 한 10,000세대 정도가 세워질 거고 이분들이 대부분 출퇴근하려고 신분당역 타러 올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에요, 딱 위치가. 아마 여기 일대가 이제 두 번째로 괜찮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첫 번째는 아모레 퍼시피 일대, 두 네네. 번째는 유엔사 부지. 그 위쪽이 한남 1구역이잖아요. 네네. 맨날 신톡한다고 했다 떨어지고 한다고 했다 떨어지고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안 하고 성수동처럼 도시 재생으로 해서 이제 상권화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기 일대가 내가 두 번째로 좋게 보는 거고 세 번째는 다 똑같은데 북쪽에서 내려오는 용산공원 위쪽에 있는 요 지역인데 여기도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출입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갈 수 있는 출입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출입문. 네. 또 하나는 전망대 생기는 곳이 여기예요. 전망대하고 남산하고 녹지축을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연결시키고 여기에 있는
건물들을 계속 지자체에서 사모으고 있어요. 녹지축을 만들려고. 여기랑 서후왕 이때가 이제 재개발로 지정됐잖아요. 여기하고 여기랑 결합 개발이었었어요. 원래는 무산됐어. 서로 싸우다가. 근데도 정부 입장에서는 놓치기 싫은가 봐. 그래서 사모으고 있어. 야금야금 모르게. 사모으면 주차장 만들고. 이거는 진짜 상상이에요. 바둑판 보면 흰돌은 지자체가 사서 녹지로 변한 거야. 거무들은 계속 건물이 있는 거야. 네네네. 그 건물은 예쁘게 카페로 변할 거야. 그리고 남산하고 용산공원하고 연결하는 하나의 관광지가 될 거야. 어떻게 그림 그려져요? 완전히 그러죠. 내가 상상을 해서 되게 관심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의 망상이 될 수도 있어. 세 번째는 용산공원과 맞닿은 담벼락이 있어요. 딱 여기 건물 있잖아요. 정확히 7개. 저거가 지금 다가구라고요. 다가구. 이거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용산공원을 남쪽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접해 있으니까 바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리모델링 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용산공원 담벼락이고 이거 철거해서 개통이 돼요. 길이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관심 있는 거고 여기가 이태원 클라스에서 찍었던 경리단길 넘어가는 게 오작교가 생겨요. 녹사평 여기 지표면에서 건물까지 20m가 넘을 거예요. 단 차이가 엄청 높은데 그 지상으로 용산공원하고 연결시켜갖고 하나의 오작교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용산공원에서 가장 전망이 좋게 나오는 거. 이게 힘드네. 현장 안 가면 용산은 모르겠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께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은 김동산 형과 함께 지나는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여기를 가실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십니다. 그것도 직접 함께. 오케이 아니야?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바늘로 꼽듯이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세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아니면 재개발 지역, 아니면 그 청와대를 사오던지. 그래서 없어요. 네네. 용산공원 남쪽은 다 서부이촌동 해갖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용산공원이 생길 거야. 철도가 지하화 될 거야. 그래서 수많은 관광지가 돼서 향후에 가치 상승이 높아서 건물주로서 관심이 있어. 그럼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딱 꼽아져 있고 그 중에서 1등, 2등, 3등은 금에 따라 나누긴 하겠지만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여기지. 용리단하고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는 이태원 일대고 이태원도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태원이 진짜 장사하기 힘든 동네예요. 왜냐면 과거에는 미군 부대가 있어서 꾸준히 일주일 동안 장사가 됐는데 그쵸.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가면서 주말만 돼 전반적으로 이태원이 이벤트 있는 날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뭐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평일은 정주하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함남루타운이 생기게 되면 거의 만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인구로 따지면 한 2만 5천 명 들어올 거라고요. 정주하는 인구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용산공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태원 상권은 과거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세. 24년 올해 초에 제가 시세를 분석한 거니까 4월달이죠. 그러니까 시세 변동될 수도 있어요. 호가는 2억 불러요. 실제 거래 금액은 22년도에 한 건 있더라고요. 실거래가는 1억 5천 찍었어. 김동산 형이 판단하는 적정 시세는 1억 2천이야. 왜 네 맘대로 1억 2천이야? 아니 단순해요. 단순해. 평당 월세를 1층 기준에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해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3%. 그러면 1억 2천 딱 나와요. 네네네. 의심 많은 분들이 30만 원이면 땅 한 평에 1억 2천이냐? 그러면 땅이 100평이면 건폐율로 따지면 건물 면적은 60% 50%밖에 못 지우는데 그게 맞는 계산이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1층만 얘기한 거를 위로 올리면 2층 3층 월세는 내가 계산 안 한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만 20년이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평당 월세 곱하기 12개월 기대 수익률 나누면 그게 적정 땅 가격이 돼요. 이거는 그냥 약식으로 계산한 거고 진짜 계산을 설계 그려서 뽑아야죠. 내가 봤을 때는 적정 시세가 한 1억 2천이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2억 이하는 안 팔 것 같거든. 계속 좋다고 얘기했는데 순간 싫어져. 비싸면 난 싫으니까. 그치. 비싸면. 옆 동네 갔어요. 두 번째로 좋은 동네. 이태원 1구요. 여기를 봤더니 호가는 8천 정도 돼요. 1억 5천은 대로변. 호가는 8천인데 실제 거래 금액은 8,700이야. 별 차이 없네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적정 시세는 8천이야. 이거는 좀 괜찮네요. 여기서 내가 경매물건으로 평당 한 5천 주고 사면 너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드네. 이것도 계산한 게 월세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3% 나누니까
적정 시세는 8천이라고 다시 이거 약식 계산 설마 이러고 사겠어요 제가요? 그쵸. 그 다음에 엄청난 계산을 하겠지. 대략적으로만 한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세를 가늠해 너무 걱정하지 말래요. 대략적으로 했대요. 네, 그리고 이태원 네네. 여기를 봤더니 호가는 1억 2천인데 실거래가는 1억 1천이고 적정 시세는 1억 2천. 네네. 용산 고등학교 위쪽 호가는 1억인데 실거래가는 7,400인데 저가는 6천. 여기 아까 용산공원 연결해야 되는 거. 네. 호가는 1억인데 실거래가는 6억 9천인데 저가는 5천이라고 책정했는데 네. 이렇게 한번 싹 보니까 요게 제일 마음에 드네. 여태 우리가 이야기한 건 이거 알고 싶었던 건데. 그죠, 이게 다죠. 솔직히 해서 이게 다지. 네. 그렇게 계속 아모레 퍼시픽 쪽 용리단길이 좋다고 하지만 네.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네. 적정 가격 대비 좋아야 돼.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야. 아니면 그건 안 좋은 거지. 가격이 선반영된 거죠. 뭐 시점이 지나면 다시 적정 시세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란 거죠. 네. 근데 분당 때도 이렇게 봤었고 성수동도 이렇게 봤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아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의 적정 금액은 여기가 아닐까. 그럼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다음 뭐 해야 돼? 물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찾았지. 지난 물건이죠. 진행형은 내가 지금 얘기하진 않겠죠. 진행형은 강의에 오셔야지. 그래서 이제 물건 찾았죠.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공부를 위한 얘기지. 네. 여기 가서 이거 사자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네. 사람들이. 네네. 공부를 위한 강의니까. 그래서 시세까지 판단했을 때는 이태원역, 한남 루타운, 유엔사 일대인 거기가 좀 날 것 같다 해갖고 물건을 가져왔는데 경매 물건이에요. 일반 매매 물건을 지금 얘기 못하죠 여기서. 그래서 가져온 것 중에서 42평에 20억이면 훨씬 싸잖아요. 40, 이런 게 좋지. 그럼 이 물건부터 볼게요. 이 물건이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위치가. 단독 다가구 사갖고 상권화가 활성화가 돼갖고 여기서 커피숍이 들어오고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평면적인 상권의 규모, 상권이 좋다 나쁘다 관광객이 온다 그 얘기를 한 거고 내 물건을 살 때는 바늘을 꼽듯이 사야지. 동선이 중요한 거죠. 근데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동선은 파악하기 되게 쉬워요. 관통하는 도로 그냥 연결을 하면 돼. 연결. 뭐 좀 대충 그릴게요. 여기 관통하는 도로 있네. 그러면 여기에 걸린 건물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안쪽으로 하나 들어간다? 절대 사는 거 아니야. 아파트는 101동 1001호나 501호나 뭔 상관이야. 다 똑같지 솔직히 해서는. 근데 건물은 여기냐 여기냐 천지 차이잖아. 동선에 따라서. 동선에 딱 걸려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그릴게요. 네. 관통하는 도로. 그 동선은 이 동네 한 일주일 왔다 갔다 거리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동선이 이렇게 잡힐 건데 보게 되면 여기에 걸려야 되는데 이건 막다른 골목이잖아. 5천이고 4천이고 죄송해요 나발이고 뭐고 안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탈락. 쌌다. 물론 여기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땅 가격이 싼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요 전략은 뭐냐면 이게 대지 40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해요 싸게. 그러니까 5천에 사신 분 잘 사신 것 같긴 해요. 용산 땅을 이런 땅이라고 해도 동산이형이나 내 기준에는 관심 없는 물건이겠지만 대중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이지 솔직히 해서는요. 평당 5천이면 엄청 싼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사게 되면 방향성 어떻게 잡으시냐면 단기간에는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고 해갖고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래서 6개월은 외국인, 6개월은 내국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맞춰서 장사를 해먹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외국인만 받았어야 됐어요. 네네. 근데 내국인도 받을 수 있다고요. 충분히 수요가 있는 동네니까 리모델링해서 에어비앤비로 활용하고 중요한 건 위에 땅을 사야 된다고요. 위에 땅을. 네네. 이게 40평이니까 위에 땅까지는 딱 80평에 북도로 접혔잖아요. 어머. 무조건 사시잖아요. 네. 이 땅을 샀다가 위에 땅을 시세대로 싸도 위에 네. 땅은 8천일 거라고요. 네. 저 위에 땅을 같이 묶어서 팔아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땅의 전략은 그런 쪽으로 포인트 잡고 움직여야 돼요. 당장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을 위해서 민박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위에 땅을 내가 매입을 하던 아니면 위에 땅 주인하고 짝짝 꾸며서 요리 같은 개발자한테 팔아먹던 여기 건축 제한돼 있잖아요. 재개발이면. 그래서 싼 거야. 재개발 못해요. 그러니까. 취소될 거야. 이게 더 중요한 얘기야. 이게 더 중요한 얘기야. 지금 돼 있는 모습만 보면은 전문가 아니죠. 두 번째 물건은 이건 내가 입찰하려다가 변경됐어요. 요 물건은요. 명동의 네이처 퍼블릭이죠. 200억이긴 하지만 이제 공부 삼아 얘기하니까 금액은 이제 무시하고 3대가 보유할 물건이에요. 이태원 상권이 죽었다고 한들 이 물건은 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명동의 네이처 퍼블릭, 강남역의 뉴욕제가 자리는요 일반 매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 파니까 3대가 보유할 목적이니까 이런 물건이 언제 나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한테 물어주는데 자녀들이 말아먹을 때 나와. 딱이야 딱. 아파트는 공급이 되잖아요.
어쨌든 지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 건물은 여기 하나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명동에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서로 뺏기 싸움이라고. 근데 그동안은 뭐예요? 제일 돈 많았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독점하고 있었지. 그 당시에는. 근데 이분들이 안 판다고. 언제 파냐면 돌아가셔서 애들한테 물려줬는데 애들이 말아먹을 때 이거 진짜 이제 농담 삼아가 아니라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물건 위치를 보게 되면 요 건물이요. 예. 요 건물이 지금 신축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4번 출구 앞에 바로 있는 거네. 2억에 거래됐더라고요. 평당 2억에. 요게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취소가 됐어요. 우선 얘기를 하게 되면 옆에 커피 스미스처럼 신축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현재 이태원 상권의 규모로 봤을 때는 상층부가 안 채워져. 그러니까 공사해봤다 위층을 못 채운다고요. 오히려 건폐율은 쪼그라들 거고 신축할 필요는 없고 현재 당장은 리모델링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어느 수준까지 하냐면 장애인 승강기만 넣으시면 돼. 네. 그래서 지층하고 2층, 3층, 옥탑, 루프탑을 활용도를 높이는 거지. 네. 장애인 승강기 넣고 장애인 승강기가 차지했던 그 공간만큼은 내가 늘려서 또 증축할 수 있잖아요. 예. 딱 거기까지만 하면 한 10억 들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 건물은. 이거는 신축하면 지금 안 됩니다. 신축은 언제 하냐면 신분당선 개통되고 여기 살아나고 용산공원도 어느 정도 그때 신축하면 돼요. 엑셀 자료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엑셀 자료. 현재 저기가 준주거지예요. 60%의 용적률 400%를 올릴 수 있는데 대지는 89평. 나쁘지 않네. 현재 지어진 연면적은 244평.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이 정도래요. 실제 빼먹은 용적률이 200%밖에 안 빼먹었어. 앞으로 200% 더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지으면 큰일 난다. 공사비 대비 안 나온다. 굳이. 한남루타운 생기고 신분당선 개통되고 공원 생겼어. 그때 해라. 지금은 리모델링 해야 된다. 딱 건물을 보자마자 신축할 건물, 리모델링 건물 딱 보여야 되잖아요. 지층 70평, 1층 60평, 2층 50평, 50평인데 장애인 승강기 넣어야 된다. 지층까지. 네네. 옥탑까지 끄집어 올려서 옥탑을 루프탑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위치는 보통 이태원 그 메인도로의 월세가 40에서 전후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여기는 너무 특혜급이니까. 50 잡아도 될 거예요. 50이면 요식업 이런 쪽은 들어오기 힘들고 판매 매장이 들어와야 돼요. 월세 50이면. 이것도 내가 만든 건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1차 계산을 하고 실제 입찰 들어갈 때는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지. 현장 가서. 1층 월세를 50 잡으면 지층은 얼마? 그거야 한 35% 잡으시면 돼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면 35%가 아니라 아예 안 들어와. 민차이가. 2층은 1층에 55% 정도 잡으면 되고 2층에서 이제 3층 올라가면 20%씩 저감시키면 되고 대략 이 건물의 월세가 한 7,500 정도 나오겠지? 약식으로 7,500에 보증금은 한 12개월 1년치 계산하면 되잖아요. 보증금 9억에 월세 7,500 나오는 건물을 수익환원법 역산하게 되면 이게 한 267억 정도 된다고요. 얼마로 환산시켰어? 3.5%로 3.5% 수익률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은 거예요. 용산은. 강남은 3%대고. 현재 그게 200억에 나왔잖아요. 근데 한번 유찰돼야지. 시세대는 못 사지, 우리가. 평당 2억 정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옆에 건물이 2억이었으니까. 아, 이 얘기를 할게요. 이런 특혜입금 물건은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리모델링, 대수선, 엘리베이터 넣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장애인 승강기예요, 정확히. 그리고 옥탑은 증축할 거예요. 지층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한 500 잡았어요. 한 12억 들고 그냥 기타 사업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총 비용이 저거를 180억에 낙찰받았을 때는 한 200억 정도 총 비용이 들어가면 이제 월세가 7,500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그냥 우리가 가치를 평가한 거고 정상적인 수익 가치 대비 이거를 빼게 되면 한 60억 정도의 어떤 기대 마진이 보일 수 있다. 요 정도면 만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각자의 스타일 차이인데 저는 안 할래. 이건 농담인 거고 이게 이제 이거는 너무 상징력 있는 건물이어서 해야죠. 해야 되는 게 맞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특혜입급지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뭐 숫자 계산을 하면 절대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특혜입급지에서 나온 물건에 대한 기회가 나한테 왔다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활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신 거죠?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저도 저를 못 믿어요. 항상 제 얘기는 51%만 신뢰하시고 49%는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채워나가는 거고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이건 약식인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건축사한테 다 물어보긴 했어요, 저도. 현장에서 또 보고 관련 업계 전문가한테 또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본인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우물만 팔면 돈을 벌었잖아요. 요즘 세상에 무슨 유치한 얘기야. 네. 다방면에 팔방미인이 돼야지 돈 되는 게 보인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태원 물건은 했는데 변경됐어요. 또 변경됐죠. 나오겠지. 네, 나올지 안 변경됐네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에 마저 변경이 또 됐네요.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현재 200억은 좀 비싼 느낌 든다. 한번 유찰돼야 된다. 음. 그게 시세대로 사는 거다. 예. 이게 대박이었어요, 밑에 거. 이태원. 3천만 원짜리였어요. 이태원 건물을 어떻게 3,500 주고 살 거야? 평당 3천도 아니고 네, 그냥 건물 하나가 3개층이. 내가 이거를 놓쳤어요. 근데 늦게 봤어. 예. 이게 이제 해밀턴 뒷거리 있잖아요. 네네네. 특 A급짜리예요. 네네. 땅은 지자체 거고 건물도 지자체 거였는데 건물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땅은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이게 3,400에 나온 거를 누가 4억에 낙찰 받아간 거죠. 뭐 1000% 이상 썼는데 이분 입장에선 직접 직영 장사하려고 들어가신 것 같아. 내가 이 물건을 늦게 봐갖고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내 수많은 지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봐서 얻은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한테 땅을 매수할 수 있었냐? 매수할 수 있대요. 매수 청구가 가능하대요. 지금 당장은 관심 없고 향후에 이태원이 좋아지면 땅을 매수 청구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잘 봐요. 이태원에서 내가 건물 사겠다고 하면 예. 요 위치면 100억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50억 안 돼요. 100억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3, 4억 갖고 사냐고. 대중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땅 사용료 내가 내다가 나중에 4억만 되는 거니까 붙여서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게 진짜 특이의 끝. 이 물건 놓친 것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입을 킥한다고. 이 건물의 가치를 훌륭하신 분들이 간평을 했지만 어떻게 간평했어요? 이거 한 40년 된 건물이니까 건물의 잔존 가치는 없을 거고 뭐 시멘트가 얼마 그렇게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상권은 어떻게 그렇게 가치를 판단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좋은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상권을 아셔야 돼요. 상권을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전문가도 상권을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그 감정평가사님이 진짜 어려운 자격증을 따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3,400에 간평을 하냐고. 이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선 틈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풀어내면 큰 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까지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것도 이제 알아야지. 결론은 뭐냐면 전문가 이용하자예요. 결론은 강의 들으러 오세요. 오늘 그 용산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해보셨는데 이 장시간 내내 나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어. 상가 투자, 용산에 투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어요.